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일 외교 54년 전과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견해를 밝히고 있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청와대의 분위기인지 개인적인 견해인지 분명치 않은 데다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보기에 따라서는 간단치 않기 때문입니다. 조 수석은 20일에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21일에도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노골적,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조 수석을 향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이로운 일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불난집에 부채질하거나 휘발유를 끼얹지 말고 외교력을 동원하고 필요한 동맹을 설득하라. 흥분하거나 선동질을 해서는 안 된다. 조 수석의 페이스북에 죽창가, 이적, 친일파에 이어 이제는 전쟁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면 애국, 정당한 비판을 하면 이적이라는 오만함과 무도함에 국민들이 치를 떨 지경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 토크 콘서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권을 바꿔보겠다, 바꿔보고 싶다는 것이 깔려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는 내정 간섭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조 수석이나 문 특보의 발언은 문재인 정권 편이 아니면 친일파, 정부를 비판하면 이적행위, 그리고 반일 감정을 촉발시킬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수습하고 양국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정부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꾸로 가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요즘의 한일 관계와 그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며 54년 전인 1965년 어렵사리 한일 국교 정상화의 길을 연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역사적으로 맺힌 원한과 1965년 당시의 국제정세와 역학관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원대한 포석에 새로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담화 가운데 중요한 대목만 간추려 봐도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심각한 난국에 처해서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있으나 자기 책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담화 내용입니다. 한 민족, 한 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정세와 세계 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정세를 도외시하고 세계 대세에 역행하는 국가 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왔던가는 바로 이조 만렵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체하고 있는 적은 국제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더욱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와 손을 잡을 수 있고 벗이 될 수 있다면 누구하고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내일의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확고부동한 신념입니다. 더구나 중공의 위협이 나날이 증대해 가고 있고 국제사회가 다원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위치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반세기 전에 우리가 겪은 민족의 순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민족의 번영을 기약하는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니 수백 년간 우리는 일본과 깊은 원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독립을 말살했고 부모 형제를 살상했고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무친 감정은 어느 모로 보나 불구대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이 각박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지난날의 감정에만 집착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한일 국교를 정상화함에 있어서 나와 현 정부가 크게 배려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통한 과거를 청산하고 호혜, 평등, 협동, 전진의 앞날을 다짐하는 기본 관계의 설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일 평화조약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 한국연안의 어족자원 보호와 100만 어민의 장래를 보장하는 어업협정 문제, 일본 땅에 버려진 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60만 제1교포의 처우 문제, 그리고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돌려받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우리의 희망과 주장대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여건과 선진 제국의 외교 관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방적 강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치와 조리를 따져 상호 간에 납득을 해야 비로소 타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합리적이고 옳은 말씀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교본으로 삼고 참고해야 할 만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답답하게 뒤얽혀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일 문제를 보며 한일 국교 정상화의 길을 연 박정희 대통령의 54년 전 특별 담화문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